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익률 대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자, 1위 팀입니다. 1위 팀 누적 수익률이 무려 61.53%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면 4종목이 수익, 1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고사이언스, 텔콘,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텔콘이 8.37, 높은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8.36% 수익이 나고 있고요. A프로젠 KIC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이너스 4.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팀은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54.44%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볼 텐데 신라젠이 놀랍게 많이 올라갔네요. 43.2% 수익. 솔리드, 폭스브레인, 뉴프라이드, 로보로보까지 올라와 있고요. 뉴프라이드만 지금 마이너스 8.15%의 손실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권홍섭, 이성베스타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47.05%. 오늘 1시 기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제우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넥스트칩,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전 종목 고르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게는 2%대, 많게는 28%가 넘는 수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팀은 월요일팀, 김지훈, 오현진 팀장팀입니다. 9.11% 누적 수익이고요.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한화케미칼까지. 한화케미칼이 마이너스 2.71%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보유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경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7.15%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20.45%의 놀라운 수익률이고요. 톱텍이 6.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종목이 적게는 마이너스 1.8, 크게는 마이너스 3.52%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희진 연구원의 카카오 종목이 13.77로 5위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이화공영 20.45, 스튜디오 드래곤이 28.36, 2위와 거의 격차가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8.43, 그리고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이 무려 43.2%의 수익입니다. 자, 신규 종목 공개합니다. 10종목입니다. 태고사이언스, BH, A프로젠 KIC, 텔콘, 큐리언트, 현대차, 모드투어, 필라코리아, 쿠쿠홈시스, 메디포스트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룰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분씩 5일 동안 총 10분이 출연을 하게 됐고요. 이 2분은 한 팀, 그래서 팀플레이로 포트폴리오를 일별로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언제든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그리고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저희가 금지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후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뒤에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사항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2493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2490포인트 위로 올라갔고요.
2,500포인트까지도 이제 한 6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471포인트 오늘 장 초반 저점이고요. 현재 포인트 2,494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야금야금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조금씩 야금야금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느새 2,495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의 쌍끌이 매수 여전합니다. 외국인 572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은 422억 원 삽니다. 기관이 886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1118억 원, 투신이 411억 원 매도하지만 연기금에서 365억 원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92포인트대입니다. 890선 위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5포인트 정도의 상승 유지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과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입니다. 883포인트대부터 893포인트대까지 지금 10포인트 위아래로 변동폭 보여지고 있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9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개인 외국인 쌍끌임에서 기관 매도인데요. 기관 매도 물량 좀 줄었습니다. 156억 원 기관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200억 원 매수합니다. 한마디로 양시장에서 연기금이 모두 구원투수로 오늘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5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거의 변동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짚어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장 마무리 전략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외로 시장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무역 전쟁에 한참 뛰어들어서 무역 전쟁의 서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위험 자산과 관련된 주식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일단 부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시 많이 회복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랐다는 거에 대한 변화를 일단 차익 매물과 함께 좀 이어진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미국이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복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내놓으면서 확대전 쪽으로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큰 반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구체화 시점까지 나오고 구체화된 방안까지 나오면서 이제 격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주동가인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주 3월 22일까지 가면서 이어질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를 좀 더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하자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좀 시장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더 많다는 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를 비껴갈 수 있는, 즉 대형주는 위축세가 좀 이어져도 중소형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강화된 종목 중심은 여전히 빠르게 이어진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불거져도 코스피 지수는 2480선 지난 중기 저항을 굳건히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도 크고 어떻게 보면 좀 점진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1분기 실적 중심의 변화 계속 체크해가면서 그래도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IT 산업재 쪽으로는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쭉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장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날씨도 날씨인 만큼 레저 업종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수기 시즌으로 도래하는 만큼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 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흐름들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욜로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제 좀 충분히 즐기겠다라고 하는 변화까지 들어오게 되면 레저 업종에 대한 변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 모두 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회사의 자유 투어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보탬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 실적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연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로 작년도 좋았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한 35%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높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레저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모두 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송동현 팀장, 정희진 연구원 팀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1.15%의 누적 수익인데 종목별로 보자면 태고사이언스가 9.85, 텔콘이 8.37, 카카오가 13.77, 스튜디오 드래곤이 28.36%의 수익입니다. A프로젠 KIC만 마이너스 4.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종목이 잘 달리고 있고요. 한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수익 구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너스 권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합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한 종목씩 좀 리뷰를 해주시죠. 송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첫 번째 태고사이언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봉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5일선 위로 상당히 강하게 위로 솟은 모습이죠. 이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의미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보여질 것 같고, 정고점이라 볼 수 있는 일단 12만 원, 12만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하고, 그 이후에 신고점이라고 보면 14만 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3월 7일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죠. 그 이후에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지금 다시 좋아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한번 3월 7일 날 터졌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다가 오늘에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상승 서막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금 일부 수출주보다는 내수와 바이오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지금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종 수급이 현재 바이오 쪽으로 오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태고사이언스도 이러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눈 및 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가 곧 상업화가 됩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회전근개파 열치료제인 TPX117이 인상을 곧 계획을 합니다. 그것도 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로덤, 홀로덤이 판매가 지속적으로 순항을 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B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를 우선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18%. AS를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팀이 1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A프로젠 KIC를 송동현 팀장님께서 지금 해주실 차례예요. 네, 알겠습니다. A프로젠 KIC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프로젠 KIC가 지금 유일하게 저희 팀에서 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보통 지금 이런 상황을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가 오래 지속되면 방향성이 상방이냐 하방이냐고 이제 곧 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상방향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이제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고 계신다면 우선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각종 보조 지표가 특히 RSI 지표를 보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CCI라든지 MACD가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의 흐름이 맞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KC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일단 변신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프로젠이라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곧 합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신규 신약 개발 자금을 좀 마련했고, 그래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오산에 2,500억 규모의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곧 출시가 될 건데, 그 생산 확대에 따라서 이익의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텔코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텔코도 들어보도록 네, 텔코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한 종목이 다 전부 다 바이오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듯이 이제 바이오를 선택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텔콘도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면 3월 13일에 역시 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20% 최고점 20%까지 찍고 다시 이제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오늘에서 지지만 잘 받는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은 5일선의 우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또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고점인 19,4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대 주주 엠마우스에서 미국 FDA 계실증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승인된 그런 상황입니다. 계실증은 만약에 임상에서 성공한다고 가정한다면 세계 최초 계실증 치료제가 됩니다. 계실증이라고 하면 위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구멍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메꿔주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가 허가된 엔다리 유사 적응증이 확대 적용되고 있고, 임상 3상이 바로 돌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추가적인 신약 개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FDA에서 만약에 판매 허가가 불발될 수 있는 손해보상으로 엠마우스 측에서 텔콘에게 보상금을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실패에 대한 안정성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텔콤까지 들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카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인데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카카오는 또 최근에 특히 카카오 택시가 그 호출을 유료화한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면서 장 초반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카카오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익성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전향을 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카카오가 이 유료화를 할 경우에는 500에서 1000억 원 가량의 유효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되는 호재로는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웹사이트, 포털 등을 통해서 카카오가 항공권을 이제 중개,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어제 그 가상화폐에 관한 그 세계 경제인 포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카카오가 공식 후원사로 참가를 하는 등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사업 발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가요, 이게 제일. 네,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넷플릭스 영향으로 인해서 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그쪽뿐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부문은 사업 드라마 제작이죠.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 양방향으로 모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쪽에서도 최선호주라는 그런 페이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네, 계속해서 꾸준히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모두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지금 아주 네, 매수량이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12만 원 목표가인데 여기까지 뭐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네. 네. 12만 원 목표가까지는 무난하다고 그냥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AS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신규 종목들 뭐 겹치는 종목도 있고 새로운 종목도 있습니다. 태고사이언스, BH, A프로젠 KIC, 텔콘, 퓨리언트, 현대차, 모두투어, 휠라코리아, 쿠크홈시스, 메디포스트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연장선상에서 저 들어보도록 하죠. 한 종목씩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태고사이언스부터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의 상승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상 보홍 자체가 굉장히 이쁜 모양으로 현재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봉 중에서도 아주 꽉 차게 양봉이 시작되고 있고 지금 장 끝머리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기조로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 날이 좀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단기적인 정고점은 12만 원 선인데요. 이 부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14만 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20만 원 선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대응을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본다면 우선은 전반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바이오의 전반적인 규제가 현재 풀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크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자체가 어떤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이제 일단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TPX105 눈밑 주름세포 개선 치료제인 로스미르가 이제 상업화가 됩니다. 마곡에 이제 그 로스미르 상업화를 위해서 공장을 다 지어놨고 생산 시설을 전부 마련한 상황이고요.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일단은 뭐 주사 한 방에 100만 원이라는 일단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충분히 효과만 있다면 맞을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젤과 모두 잘 된다면 휴젤과 메디톡스를 이은 또 하나의 보톡스 중심의 어떤 대형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인상이 기대되는 그 하나의 재료는 TPX114 회전 근개파열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어깨 치료제는 이 치료제로 어깨를 치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깨가 아파버리면 물리치료밖에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태고사이언스가 이 부분을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잘 된다면 또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런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세포 치료제인 칼로돈과 홀로돈 화상세포 치료제입니다. 굉장히 판매가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B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아이폰 X의 실패 이후로 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올라온다면 이 BH로도 포트를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분위기가 좋은 것이 그동안 삼성전자의 갤럭시 S9이 초반의 반응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BH도 한 며칠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BH의 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다시 전날보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2.44%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그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는 시세를 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한 이 정도로 하고, 자, BH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는 최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전자 제품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많이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그거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을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S9이 초반 수요는 일단 별로지만,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일단 알거든요. 좀 더 이 갤럭시 S9이라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조금 불확실성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초도 물량이 어쨌든 공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FP12에 대한 공급 계약 자체가 일단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후에 3분기에 아이폰 시리즈가 3종류가 출시가 되는데 중국 시장을 공략한 아이폰이 이제 발매가 됩니다. 아무래도 전작인 아이폰 X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을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된다면 아이폰에 또다시 슈퍼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FP12 업체 자체가 품질력이 가장 좋은 업체로 평가받는 것이 BH고, FP12가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OLED 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전장 산업 중에서도 FP12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스마트폰에만 들어갔던 그런 부분을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BH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KR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이오 종목이고요. 우선은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고요. 에이프로젠 HNG라든지 에이프로젠 제약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셀트리온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셀트리온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했듯이 에이프로젠도 에이프로젠 KRC와 합병을 해서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로 탄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400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또 기술 양수를 했어요. 기술 양수를 통해서 다이노사로부터 양수를 해서 그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 자금 규모를 신약 개발에 쓸 것이고,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이 적자 부분을 메꾸고 자금의 어떤 운영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충북 오성에 2,500억 규모의 생산 시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신규 모멘텀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 또 93억 규모의 도금 공장을 현재 또 설비 수주를 한 상황이고, 이건 나라 KIC의 부분입니다. 실적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방향을 띠게 되면서 현재 이평선이 위로 잘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기 그리고 다음 주를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텔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리고 있죠, 이 종목. 네. 텔콘 같은 경우도 오늘은 마이너스 4% 정도의 어떤 조정폭을 좀 보이고 있지만, 자,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은 3월 13일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최대 21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가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최고점이 19,4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투자 포인트로는 최대주주 엠마우스의 미국 FDA의 계실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임상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 계실증 치료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판매가 허가된 엔달이라는 역시 유사한 적용증에 대한 그런 치료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곧바로 임상 상담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약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FDA 판매가 허가되는 것이 만약에 불발될 경우는 엠마우스 측에서 텔콘에게 손해보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정성, 신약 실패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텔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큐리언트입니다. 역시나 바이오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무역 보복이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당분간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바이오 종목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큐리언트는 지금 차트 흐름부터 먼저 보시면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큐리언트는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바이오사로부터 신약을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다시 한번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약간 독특한데 그만큼 신약 개발의 신약 개발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기술 수출을 통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성 면에서도 신약 개발만 잘 된다면 굉장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혁신신약 경구용 면역 항암제입니다. Q701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희귀한 치료제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항암제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Q701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토피 치료제인 Q301의 결핵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Q203 임상 2상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산병원과 Q203의 MOU 체결을 된 상황이고, 또 SLO라는 저해 천식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CDK7 저해 항암제 전임상 진행을 좀 통해서 이렇게 신규의 그 임상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도 적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회사입니다. 네. 태고사이언스부터 큐리언트까지 겹치는 종목도 있고요. 신규 종목도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정희진 연구원의 신규 5종목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은 송 팀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그 보호무역 강화로 좀 수출주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중심의 그 종목을 보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이고 맞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저도 그쪽 방향으로 지금 오늘 5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바로 이 보호무역주의의 걸림돌을 가장 크게 받는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패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미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조금 호재는 지금 2월 달부터 지난 그동안 쌓였던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었다. 그래서 소진의 그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호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2018 뉴라이즈 소나타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나타의 매출이 오르면 이것이 반영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였는데요. 전 모델에 AI 음성 인식 기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무선 통신을 결합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텔레매틱스,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을 현대차에서 이렇게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음성 인식 기술은 카카오 아이를 적용을 해서 블루투스 무상 사용 기간을 2년 동안 이렇게 현대차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5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지금 주가는 정체 구간에 사실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외 부분에 있어서 수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드 투어인데요. 소비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디어, 미디어,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런 미디어주도 있고 여행이나 면세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로 모드 투어인데요.
2월 들어서 여행 관련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었고요. 2월부터. 2월에는 사실 예약 데이터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많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 연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4월, 5월에 그런 수요들이 좀 터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좀 그게 가파르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그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는 좀 1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회사인 자유투어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회사인 모드투어 리츠가 좀 이번 분기부터 연결 반영되면서 이 자회사들의 이 실적이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동시에 함께 터지는 해가 아닐까 합니다. 그 밖에 외부 영향으로는 그 저가 항공사 확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저가 항공권이 많이 하락하고 프로모션 등이 합쳐지면서 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합쳐져서 앞으로 5월, 6월에 계속되는 어린이날 등등의 어떤 연휴 기간에 여행 수요가 많이 모일 것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매 단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주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드투어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사인 하나투어는 그 면세점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3년 만에 그 해외에 있는 면세점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투어보다 모드투어가 좀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 종목인데요. 이것도 역시 소비재 중에 하나죠.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들이 이렇게 되게 줌인돼서 잡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 수익주로 꼽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 인기와 함께 휠라코리아의 종목 주가도 같이 올랐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올림픽 효과로 휠라코리아의 전반적인 매출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7배 넘게 오르는 그렇게 이렇게 펀더멘탈 강화가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2015년도 9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재로는 액면 분할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 상승 여력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 호재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크게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액면 분할 결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4분기에 연결 매출이 6,144억 원, 영업이익이 51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지를 탈바꿈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원가 경쟁력도 생길 것이고,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익에 따라서 주가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16일부터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 확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일평균 거래량이 39,000주 수준이었었는데, 발표가 났던 7일 그때 당시만 해도 13만 주로 급격히 늘어나는 급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 꾸준히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매도세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 물량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거래량이 좀 적은 것이 걸림돌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좀 해소를 해주는 액면 분할 결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들어봤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다음은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홈시스 제가 당시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쿠쿠전자 렌탈 사업 부문이 분할을 해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1, 2인 가구가 50%를 넘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리빙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차트가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장성 자체가 매우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쿠쿠홈시스 자체에서도 아주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렌탈 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 렌탈 제품이 이렇게 온라인 그 포털 사이트의 한 부문으로 자리가 잡는다는 것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 일부가 정말 변화가 되고 이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선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홈쇼핑에서 지금 렌탈용 매트리스를 판매를 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매트리스를 1년 주기나 2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발빠르게 시작하고 있는 쿠쿠홈시스를 충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바이오주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메디포스트입니다. 제대혈 줄기세포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든 화장품 분야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추출 화장품 이렇게 특화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대혈과 줄기세포 부문의 사업 비중이 67%, 약 7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매우 특화되었고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이 시술 건수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난 전년 분기 대비 49%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실제 제약 영업이라고 하죠. 이 영업을 개발만 하고 그 영업은 다른 곳에 줬었는데 이제 메디포스트에서 직접 영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것이 바로 한 분기 만에 바로 이렇게 결과치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2분기 중에는 이 카티스템 제품을 미국 임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순항을 해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도 충분한 호재가 될 것이고요. 또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도 임상 실험 제출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력에 있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화나 이런 미용 분야에 있어서 발달을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미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탈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탈모 방지 줄기세포 배양액을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달 28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분야에 있어서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메디포스트에서 지속적인 신사업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까지 지금 5종목 해서 10종목 살펴봤는데, 혹시 두 분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만한 지금 수익 구간이 종목들이 많은데 수익 실현하고 들어갈 만한 종목 있으십니까? 송 팀장님 있으십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일단 포트를 재조정할 거면 미리 제가 이제 해왔을 건데, 저는 이제 계속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겠다. 정희진 연구원은 네, 저도 오늘 더 홀딩 계속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중에 조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는 한 번 더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5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태고사이언스, 에이프로젠, KIC, 텔콘,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만 지금 마이너스 국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정도면 좀 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송동현 팀장은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45번님께서 영인 프론티어 종목이고요. 6,170원에 비중 30%. 운영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송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영인 프론티어는? 네, 영인 프론티어 우선 차트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언뜻 딱 보셔도 흐름 자체가 조금 괜찮다라고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170원이라고 하면은 어제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주에 주가가 좀 내려올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흐름 자체는 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유는 2011년 11월 거래량, 그리고 2011월 20일 날 거래량, 이 거래량을 소화하기 위한 물량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8년 2월에 또 한 번의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거래량의 매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 전 고점인 돌파를 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일시적인 조정을 왔다가 21선 근방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6,170원, 지금은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계속적인 홀딩 관점 필요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충분히 전고점 7,000원까지는 돌파를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이 거래량이 전부 소화하는 시점을까지 본다면 아마도 그 전고점인 9,150원, 9,500원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어떤 그 비중이 바이오 산업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세가 나오는 이 국면에서 계속적인 홀딩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인 프론티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9558번님, 아모레퍼시픽 종목입니다. 이 종목 31만 원에 비중 30%. 향후 주가 전망 여쭤보셨는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에 살아나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정희진 연구원께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화장품이죠.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로 지난 사드 영향 이후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설화수, 에뛰드 이런 안에 내부 브랜드들이 좀 꺾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분기, 지난 분기를 시작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가 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중국 자체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5월 첫째 주에 그 중국에서는 5.1절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긴 기간에 연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소비재, 여행주와 함께 이런 매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일단 그 5월까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홀딩 하시면서 행보를 하는 구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35만 원 정도까지는 횡보를 좀 거치긴 하겠지만, 조정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버티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274번님께서 에이스테크 종목 여쭤보셨고요. 6,100원에 비중 15%. 부분 매도 후에 재매수를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어때요, 송 팀장님 이거는? 네,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적자폭이 확대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4,300원까지 이제 내려간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좀 더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역시나 그 아래의 지지점,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3,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6,1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다시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은 이제 안테나 사업이죠. 5G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5G가 한중일 이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28년도에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자체는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3,000원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비중도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40% 정도까지 늘려서서 3,000원에서 상장가를 줄이시고 5,000원 정도가 올라온다면 이때가 매물대가 가장 많거든요. 이때 전량을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차트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서야 한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분명히 주가는 그 이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5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00원 부근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9479번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요즘에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30,050원에 지금 비중 20%인데 정희진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그때도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하로 28,000원대까지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종목 자체가 어떤 대비해서
그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그때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네,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맞고요. 근데 지금 어떤 어떤 기대감보다는 그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네, 빠지는 현상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매출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뭐 LG 패널 가격이 하락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분기가 되면 또 새롭게 감가상각이 되는 네,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일부 기관에서 네, 이렇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 박스권의 상단이 33,000원에서 34,000원까지는 갈 텐데 그 기간이 좀 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좀 장기로 줄 수 있는 금액만큼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33,000원대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일부 매도를 하시고 장기간 가실 수 있는 금액만큼을 가지고 홀딩을 하면서 네,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단기간에 반등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되기가 이게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예상치 기준에서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어느새 2,495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2,500포인트까지 이제 5포인트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을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2,471포인트대부터 2,496포인트대까지 정말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느새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일중으로 봐도 뭐 하루에 9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 개인 사고요. 기관 팝니다. 기관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네요. 특히나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4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 줄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9만 원 부근에서 지금 100원이 모자랍니다. 셀트리온은 5%의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1.28%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 LG화학이 이제는 42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82% 정도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KB금융 모두 올라가고요. 네이버가 82만 원대 다시 터치합니다. 포스코만 지금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0포인트 터치했습니다. 890포인트 선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중 흐름들을 체크를 다시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죠. 883부터 89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장 후반에 3포인트 정도가 지금 꺾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내려왔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890선 회복하면서 900포인트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코스닥도 마감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이것도 외국인 개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기관 가운데에서는 지금 연기금이 267억 원이나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올라가고요. 신라젠이 오늘 잘 가다가 지금 장 후반에 꺾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3%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고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고요. 메디톡스까지 세 종목이 모두 빠집니다. CJNM은 2%의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티슈진, 포스코 캠텍, 셀트리온 제약 모두 올라가고요. 펄어비스와 네이처셀 빠집니다. 특히나 네이처셀은 52주 신고가 터치한 뒤에 오늘 조정이 소폭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죠. 송 팀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어떤 조정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잘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펀디멘탈은 양호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으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간혹 이제 보호무역 이슈가 단기적인 잡음의 역할을 일단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의 관점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두 양 시장으로 각 업종에 맞는 업종을 좀 알려드린다면은 우선은 역시 대형 IT주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계속 양호하기 때문에 IT주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에너지 화학주가 좀 약간 조정세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화학
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할 때는 조정장이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부터 중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를 한번 예를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은 내수와 바이오의 종목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원화 강세 부분이 이어지면서 내수주, 특히 또 중국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미디어주 관련해서 흐름이 좋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주, 의류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것도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부분은 IT 중소형주도 역시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형 IT주들이 발주처이기 때문에 카펙스가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된 중소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목해야 될 업종은 환경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확대, 특히 이제 독일에서 지금 디젤차를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도 떨어졌고, 중국에서도 계속 전기차에 대한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LNG에 대한 그런 부분도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아주 큰 트렌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2차 전지라든지 LNG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오염 저감 장치, 이게 또 반도체로도 연결이 되는데 환경 장비에 스크러버 장치가 있거든요. 그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집중해서 보시면은 우선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희진 연구원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향후의 장에 대한 대응 방향성 송택연이처럼 짚어주셔도 좋고요.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선진 중심으로 한 어떤 소비 여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들을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 면세, 명품, 여행, 미디어, 의류 포함해서 이런 소비재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재미있는 게 메디포스트가 오늘 하루 만에 10% 급등을 했고, 그 거래량도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이것에 대해서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는 어떤 하락이나 상승이 있을지, 3월 2일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메디포스트를 저는 내일 한번 좀 지켜볼 예정인데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도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492.3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한 890.43포인트, 89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80전 상승했네요. 1065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오늘 그래도 겨우겨우 좀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1시 전후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약 1,300억대 순 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1,500억대 순 매도를 있었는데요. 장을 마감하고 보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117억으로 예상보다 11시 전에는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순매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한국 시간으로 4시죠.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 김동연 장관이 4시에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코멘트를 했는데 그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밀렸다는 걸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이 5월달이 아니라 빠르면 6월달 때론 7월달로 좀 연기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좀 악화시켰다고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내기 종목이 올랐죠. 에코마이스터가 올랐고요. 또한 두산중공업, 그리고 오늘 4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사람인 HR 또는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내일 그 전기총회가 있죠. KTNG, 이렇게 5개 종목들을 간단히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관련돼서는 우리가 첫 오늘 들어온 종목이죠. 에코마이스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입에 붙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목, 새내기 종목인데요. 무엇보다 이 종목이 시작 현재 6,030원, 그러니까 13.86%로 오늘 시장이 마감됐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5,200원입니다. 5,200원인데 막상 시장에 들어오고 보니 이건 또 공모가가 좀 높은 곳은 아닌가, 그런 어떤 반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에코마이스터가 철도, 차량 그런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어저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좀 안 좋은 공시가 나왔는데요. 공시가 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2.9%, 그러니까 3%로 약세로 마감됐다는 것을 선방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한번 그 전자공시 시스템의 화면을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수주가 해지됐습니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2016년 10월 14일 날에 필리핀에서 수주했다라고 그 당시 공시가 2016년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자, 금액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약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가면 1조가 될 정도로 9,500억 원 정도의 2016년 10월 달에 수주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것이 1년, 2년, 3년 갈수록 답이 안 나가지고 필리핀에서 해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2016년의 매출액의 5.8% 그 당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해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9% 정도 하락이면 예상보다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새로운 종목을 또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내가 직장을 옮길 거야, 그러면 어디다 아시죠? 잡코리아, 그리고 사람인에도 올립니다. 그 사람인 올리면 사람인 HR인데요. 오늘은 3.8%, 그러니까 22,700원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 내에서 다른 옆에 있는 직원 모르게 사람인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걸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알 정도로 예상보다 사람인 HR에 많은 분들이 나는 직장을 옮길 거야, 그런 관점을 올렸기 때문에 어쩌면 직장을 구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자, 사람인 HR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론 오늘 지수보다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한국 시간은 오후 4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분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데이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통계청 데이터인데요. 자, 통계청 2월달 데이터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여전히 안 좋다는 것이 기본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2018년도 2월이죠. 2018년도 2월이 올 2월이 아니라 2017년도 2월 대비로 2018년도 2월에 대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취업자 수가 약 단위가 10,000명이기 때문에요. 2017년도 2월달 대비로 2018년도 2월달이 약 10만 명밖에 증가, 즉 순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예상보다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1월달, 그리고 작년 12월, 11월, 그리고 2017년 2월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매달 작게는 20만 명대, 많게는 30만 명대 이렇게 매달 순증 증가하는 취업률이 있는데 올해 2월달이 예상보다 증가율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상당히 취업 증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평가가 있죠. 일단 여권에서는 2월 달에 여러 가지로 한파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취업률이 적었다는 평가가 있고, 또한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동안 이제 올해부터 평균 임금을 그만큼 이제 시간당 임금을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격이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도 일단 현재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주위 분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통계청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울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최근 들어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신고가, 이 시각 현재는 어제는 우리가 9만 원대 넘었다는 말씀 드려보는데요. 오늘의 장중에는 9만 500원, 이 시각 현재는 8만 9,6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의 모습을 좀 리딩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가 과연 누가 살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비싸기 때문에 나는 적은 가격으로 SK하이닉스 살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누적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개인들은 SK하이닉스는 매도 1위를 올려놨기 때문에 예상보다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평가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2018년도 1월달부터 어저께까지 데이터를 보면 순매수 1위 올라나왔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도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상당히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포스코를 매수했다는 걸 보면 이번 한미 FTA 3차 협상 등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스코는 상승할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을 주식의 순매수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KTNG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KTNG 과거에는 우리가 담배인생공사로 아셨던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시죠? 이 시각 현재는 95,000원, 그러니까 0.3% 약세를 좀 보이는데, 자, KTNG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KTNG는 이걸 좀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이것도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KTNG가 5% 이상 주요 주주가 누구냐면 국민연금공단이 9.8%, 그리고 기업은행이 7.5%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거죠? KTNG가 내일 그 정기총회 합니다. 어떤 정기총회를 하냐면요, KTNG 관련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대표이사 사장 관련돼서 임추위를 결정했는데, 임추위 결과 현재 그 대표이사인 백복 임 사장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앞으로 KTNG 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임추위에 결정됐습니다. 다만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IBK 이제 기업은행이죠. IBK 기업은행은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복임 사장이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KTNG의 사장이 되는 것은 난 반대야,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과연 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백복임 사장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 전정 시스템에 상당히 모든 분 나와 있는데, 보시면 현재 대표이사, 즉 박복임 대표이사가 어떤 분이냐면요, KTNG 출신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993년부터 KTNG에 있었고 계속 쭉쭉 있었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백복임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KTNG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 1조를 돌파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실적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무래도 IBK를 비롯해서 주요 주주들은 어쩌면 백복임 사장이 이렇게 매출이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장 연임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정부 임무를 소위 꼽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내일 KTNG 사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 내일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0.3% 정도밖에 하락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백복임 사장이 내일 될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넌지시 시장에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핫5 종목들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보다 이제 내일 장 전략일 것 같은데요. 벌써 3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 대해서 리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장이 장은 상승을 했지만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갔고 아직까지도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무역 분쟁 이슈들이나 특히 일본에서도 지금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또 반등핀 과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이슈부터 해서 시장의 하나하나 상황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25% 상승하면서 2,492포인트 선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890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변곡점일 수가 있겠죠. 2,500포인트, 900포인트 앞자리, 중간자리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장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전일에 미국 증시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오늘 약간은 좀 하락세로 보였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보더라도 의약품과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통신업종 등 상승하면서 역시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의 그런 제조업체보다도 어떤 내수주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어떤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들을 좀 살펴보는 전략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3월에 FOMC가 지금 20일 날 지금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좀 확실하게 좀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금리 상승 부담이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FOMC 회의를 가까워질수록 증시 반등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역시 3월달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개별적인 종목 전략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요.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경기 방어주 관점, 특히 내수주와 그런 좀 엔터주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볼만한 종목, 업종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게임이나 엔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엔터 업종 안에서 SM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제 KCC 지분에 대한 매입 부분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SM이 이 드라마 쪽에서의 제작에 대한 부분에 더 가속화를 할 가능성도 가속화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제작에서도 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M의 향후의 행보를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회사 SM CNC가 미싱라인이나 질투화신 같은 이런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M의 그런 아티스트 같은 특히 동방신기나 엑소에 대한 1분기 때 공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은 엔터 게임 종목들 특히나 SM 한번 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